안녕하십니까. 깡세클럽 강정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최근 3일 동안 워낙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 욕구가 다시금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에서의 매도세가 좀 크게 출회가 되었고 그 부분을 다시금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형태를 보여주긴 했지만 지수 자체가 소폭의 하락이 아닌 한 1% 이상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하락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뭐 미증시라든지 글로벌 증시 이쪽하고는 약간 별개로 국내 증시 자체적인 수급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담되는 위치에 왔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이나 기관에서의 방향 자체가 보여주지 않는 그런 흐름에서 프로그램 자체가 많이 출회되는 모습을 나타내줬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 공매도 자체가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약간은 외국이나 기관에서의 좀 안 좋은 매도세가 나타났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장중에는 이제 하락을 좀 더 키우기도 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하락폭을 축소하면서 이제 3,087포인트 1.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다시금 20조 전후대까지 내려왔다가 되고 외인들이 6,500억을 매도를 했고 기관에서가 1조 8천억이라는 기관에서의 매도 물량이 상당히 크게 출회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금융투자를 중심한 프로그램이 1조 2천억 이상이 출회되었는데 2월 만기까지가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작년 배당 투자로 들어왔던 물량 마무리를 하는 그런 구간이 되는데 배당 투자로 들어왔던 물량 일부와 그리고 베이시스 악화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출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선물 쪽에서가 사실 베이시스를 악화시켰다가 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선물이 이제 1.94% 하락하면서 선물에서의 하락이 좀 더 크게 나타났다 됩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이 4,800계약을 매도하면서 이제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가 38,000개로 작년 12월 이후로 가장 높은 선물 누적 매도를 나타낸다 된 거고요. 베이시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약화되었다 이 부분이 약간 수정이 안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마지막에 베이시스가 조금 개선됐다. 그래서 장중에가 베이시스가 많이 안 좋았었고 장 마감 무렵에가 조금 개선됐다 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지수가 반등을 제대로 하려면 시장에서 베이시스가 개선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또다시 중요하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장 자체가 외국인 같은 경우가 늘 얘기하듯이 방향을 주로 설정해 준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가 현재는 국내 증시에서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구조를 보이다 보니까 방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이고 기관 역시도 연기금 같은 경우가 현재는 매수를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관 역시도 매수 자체를 강하게 하는 부분이 없다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중심의 시장이 돼버린 케이스고 이 상태에서 시장에서의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출렁거리는 흐름이 이어지는다.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다음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하락이 덜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 되죠. 우선은 외국이나 기관에서의 대규모 매도가 없었고 프로그램에 따른 영향이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하락이 덜 나타냈는데 거래대금 10조 정도로 역시 거래대금이 증가가 좀 제한적이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서 2천억 정도의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우선 이제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지난주 하락이 강했던 요인 그리고 화요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3일 동안의 반등이 나왔던 부분 그리고 어저께 다시 하락했던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으로 거의 다 움직인다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가 기관에서의 매도도 강했지만 실제로 외인들의 매도가 크게 출회되면서 시장을 떨궜던 그런 흐름이었고 이번 주 들어가면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에서는 외국인이 우선 매도를 안 하고 소폭 매수를 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유입되면서 이 부분이 지수의 상승을 끌고 올라갔었다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를 다시금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고 기관에서 역시 매도를 크게 출회가 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금 하락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증시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현재 국내 증시 자체적으로 추가 상승을 하는 모멘텀이 어떤 게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서는 외인들 같은 경우가 앞전에는 약 3만 개 정도가 최대 매도를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19,000개까지 축소가 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선물 쪽에서 매도가
38,000개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매도 규모가 상당히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2월달 다음 주가 이제 연휴 전에 바로 옵션 만기일이 있는가, 옵션 만기일까지는 국내 증시 자체가 크게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다. 문제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이 12월 이후 가장 선물 쪽에서 누적 매도를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때가 좀 많이 좀 변동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환율 한번 보도록 하죠. 환율 같은 경우가 이제 어저께 장중에 1,120원이나 자릿대를 다시 돌파하려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이제 1,118.5원에서 마감이 되었다 되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환율이 저점 대비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를 보인다는 것인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환차 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는 부분이 나타날 때는 결과적으로 외인들의 매도가 다시금 커질 수가 있다.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환율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는 1,120원을 넘어가게 될 경우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128원에서 1,140원 여기까지 열린다 된다. 이 구간대가 들어오면은 오히려 외인 입장에서는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때가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환율 자체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부분에서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한테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도 보도록 하죠. 달러 인덱스 앞서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달러가 강세를 띌 때는 안전자산이나 선호도 이거로 인해서 강세를 띌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 외적으로 강세를 띌 때는 미국의 경기 자체가 다른 글로벌 시장보다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될 때도 역시 달러는 강세를 띈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에 대한 경기 전망 자체가 워낙에 높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부분이 최근에 달러 강세가 좀 더 강해진 요인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 달러화 같은 경우가 약세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작년 연말과 그리고 올해 초까지 신흥국 증시가 상대적인 강세를 더 보여줬었다 그런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달러 강세가 좀 더 열려있는 그런 그림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의 메리트가 좀 떨어졌고 이 부분은 국내를 비롯한 신흥국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추세 라인대를 돌파를 하면서 91.5선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띌 때 작년 11월 달 이탈하면서 더 확대되었었던 92.1짜리 그리고 나중에 박스권을 만들었던 94.5짜리 이 구간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다. 달러화가 방향 자체가 아주 강하게 다시금 전개된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전체적인 달러 약세 추세에서의 달러 강세 부분이 어디서 마무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어느 정도 강세의 정점을 보여줬다. 그러고 나서는 국내 원달러에도 정점이 나타난다 된다. 그때 이율은 시장에서 환차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는 국내 증시로도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이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저께 장중에는 1% 정도의 하락을 하다가 결국은 중요 라인대를 지키면서 0.44%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앞전에 중요했던 자리가 3,450포인트 전후가 되는데 그 라인대 여전히 지켜진다 되는 거고 특별하게 이슈가 없습니다. 유동성을 긴축을 한다느니 뭐 다시금 안 한다느니 이런 거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올라갈 모멘텀이 뭐가 있느냐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협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유화적인 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이 중국 증시에서의 반등을 오늘 나타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 현재는 바닥 따지기를 춘절 연휴 전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될 겁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다시금 1%에서 1.23% 올라가면서 미 3대 지수 모두 다 종가 기준으로 시장에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연준 고가를 넘어갔다 된다. 배경 자체가 뭐냐? 사실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같은 내용인데 우선 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를 했다. 그럼 이제 상원 통과가 언제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사실 이제 부양책 같은 경우가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서 미증시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가지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현재는 상원까지 통과한데 한 3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통과할 수도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어느 정도 공화당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 통과를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올해 기저효과로 인해서 많은 높은 성장을 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5%도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게 전망이 된다는 부분이 달러의 강세라든지 이 부분이 미 증시의 강세로 연결이 되었다 됩니다. 그 외적으로 고용지표라든지 이런 경제지표 역시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되는데 항공이라든지 여행 카지노가 이제 코로나 피해주다라고도 얘기하는다. 이쪽에서는 이제 백신에 대한 공급을 크게 확대시킨다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 들어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강세의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성장이 높다는 이야기는 미국의 국채 수익률도 올라간다가 될 수밖에 없는다. 이런 부분이 금융 쪽에서의 강세 역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 역시 연결되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도 역시 증가를 한다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유가의 상승으로 연결되니까 역시 에너지 역시 강세를 띠는 모습을 보여줬다 되겠죠. 그래서 그 외적으로 산업재라든지 경기 관련 쪽이 전반적인 반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비테크 쪽에서는 약간은 상승과 하락 혼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는 이제 21.73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미 증시에서의 변동성은 크게 다시 완화되었다 이렇게도 되는 케이스고 유가 같은 경우가 56불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인덱스 같은 경우는 1.52% 하락을 했다는데 이 부분은 약간 국내 증시의 전의 하락이라는 부분과 환율이 상승한 부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미증시와 동조화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미증시가 강세에 뛰었음에도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 증시 역시도 보합권 정도에서 끝났다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달러 인덱스가 91.5선까지 올라왔다. 좀 전에 확인했고요. 여기 환율에서는 1120원까지 올라타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입니다. 자, 나스닥 지수 보도록 하죠. 나스닥 지수가 시장에서 윗자리가 올라왔다 되죠. 그러면 나스닥은 신고가를 보여줬고 다시 그 상단 자리대를 올라왔다 되는데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윗자리에서는 밸류 부담이 다시 느껴지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되니까 오늘 국내 증시는 당연히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냐면 국내 증시가 미증시가 강세에 뜰 때 어느 정도 추가 강세를 하지 못한다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나중에 문제가 미증시가 조정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조정을 받을 때는 국내 증시도 같은 조정을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해서 커플링으로 가면 모르겠는데 지금 약간은 디커플링 형태가 최근 들어서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미증시의 상승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증시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강세를 띄었다라는 부분을 동일하고 이제 밸류 부담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떤 쪽에서 차익 실현의 배경이 만들어지느냐 이게 될 텐데 우선은 미국에서 추가 부양책 이 부분이 뭐 3월달 중순 정도에나 통과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부분이 없어진 다음에 호재 소멸이 되면은 다시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S&P 지수인데 S&P 지수 역시 강세를 띠면서 앞전에 고가 라인대를 살짝 넘어간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근데 여전히 똑같은 게 미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증가를 못하는 모습은 동일하다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증가가 없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올라갈 때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은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가 그런 지지 라인 형성 없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돼버리니까 나중에 떨어진다 했을 때는 받치는 힘이 약해진다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S&P 지수도 강세에 뛰었지만 마찬가지로 밸류 부담의 위치에 들어왔다는 것은 동일하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인데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가 그 전날까지 시장에서 이 추세 앞전에 상승하던 추세 라인대의 가격대 왔다가 됐고 그리고 나서 박스의 하단 자리 때 올라탔다가 되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상승보다는 결국은 마이너스 1.5%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다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갔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삼성전자를 중심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부분도 있고 그 환율 자체가 올라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따라서 국내 MSCI 코리아 인덱스는 제한적으로 오히려 떨어진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줘서 윗자리까지 가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밴드폭 자체를 좀 넓혀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들어왔는데 앞전에 좁은 밴드는 이탈하고 지지 밟고 저항 이 구간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추가적인 강세가 하나 나온다. 그 다음에 다시금 하락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마 다음 주에 될 텐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여전히 좀 체크, 리스크를 좀 체크하면서 가셔야 될 겁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시장에서 우선은 지수는 1.3% 정도 하락을 했고 중소형 같은 경우 약간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대형 지수가 중심으로 하락을 했다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형 지수 내에서
IT 쪽에서 하락이 컸고 건설 같은 경우 어제 정부에서의 공급 정책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 한번 떨어진다. 당연히 이해해야 되는 거고 그 외적으로도 그 나머지 금융이라든 대부분이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그 강세를 보인 데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업종으로 보게 되면은 뭐 통신, 유틸리티, 의료, 항공, 해운 이런 쪽에서가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아래서도 방산, 그러니까 우주항공 이쪽에서가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줬다 되고 자동차가 그나마 선방을 해줬다가 되고 그 외적으로도 이제 종목별로 움직임이 좀 더 강했다 됩니다. 그래서 업종 전체적인 강세보다도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흐름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 업종을 이제 제가 앞전에 지난주에 배워산다에서 해드렸던 업종과 그리고 뭐 수요일날이나 화요일날 이제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 종목들 내에서 사실 3월 달까지 움직인다. 저는 그건 전략으로 움직이는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을 많이 넓힌다고 좋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종목을 줄이는 게 낫고 그리고 종목이 지수가 하락한다 했어도 제한된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비중 조절과 뭐 비중 늘렸다 줄였다가 이거 자체가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외인들도 요즘 계속 똑같죠. 사는 건 사고 파는 건 팝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매수를 안 하고 그런 부분만 뭐 나타나지 않는다고지 업종별 종목별로는 나눠진다. 동일한 케이스인데 LG화학에 대해서 매수세 꾸준히 이어진다. 동일한 케이스고요. 현대차에 대해서 매수 들었다. 모비스까지 해서. 그래서 애플과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뭐 현대차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고 모비스도 받고 있는데 이런 쪽엔 들어왔다 되고 그다음에 포스코가 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제 정부에서의 대규모 이제 앞으로 부동산 공급 정책을 핀다 하면은 철강 같은 경우가 건설 자재 관련돼서 소재를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사 S대 2차 전지 마찬가지 들어왔고 그 외적으로 빅히트라든지 약간 개별주 상향 들어왔고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이런 항공 방산주에 대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 됩니다. 근데 매도를 보면 매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매도가 2,900원 정도 출회되었고 그 다음에 기아차가 2,000원 가까운 매도를 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아차는 실적은 굉장히 잘 나왔었고 애플카가 이제 전개될 경우 이제 애플카 자체를 기아차에서 이제 제조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카의 협력의 핵심은 이 GMP 시스템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기아차보다는 차라리 현대차나 현대모비스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LG전자도 역시 차익 실현이 좀 강했던 케이스였고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역시 차익 실현이 떨어졌고 게임 쪽에서도 역시 차익 실현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꾸준하게 외인들이 매도하는 거는 삼성전자 이게 거의 비슷하다 되고 그 외적인 쪽에서는 차익 실현 성격이 중간중간 나타난다가 됩니다. 자, 기관에서의 수급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보시피 실적이 예상치 소폭 상회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한국항공우주 역시 시장에서 어저께 해외 ETF 쪽에 편입이 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서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다 됩니다. SO일도 강세되었고 또 포스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유가의 상승이라는 부분과 원자재 가격의 모멘텀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로서의 재평가 가능성까지 해서 급등이 나타난 케이스였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방산, 우주항공에서 강세 뛰었다 되면서 LIG 대선까지 해서 방산을 중심으로 기관에서 매수가 들어왔다 됩니다. 매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6천억이 넘는 매도를 했다 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6천억 넘는 매도란 부분이 프로그램 매도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연말 배당으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물량 역시도 같이 포함돼서 출회가 되었다 됩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들어왔던 물량은 2월 만기 전후까지는 마무리를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 이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올해 들어서 초까지는 올해 한 1월 중순까지는 상당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실제로는 1월 중순 이후부터는 시장 대비 약하다는 부분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이버라든지 LG화학, 세트론 시총 상위를 중심으로 매도했다 동일하게 됩니다. 자, 지수를 보도록 하죠. 지수를 보면은 대형 지수인데 대형 지수가 이제 선물 지수가 약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대형 지수를 보면은 실제로 신용 자체가 1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오고 한 차례 조정받고 반등할 때까지 신용이 증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한 7.3% 정도 종가 기준으로 하락할 때 이때가 신용이 축소가 되었다 이렇게 된 케이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지수가 좋다라고 해서 대형주에 급하게 추격했던 부분 이 부분에서는 신용이 같이 들어오면서 나타났다가
그러면서 지수가 빠진다 되고 종목들이 빠지니까 신용 물량이 출회가 되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반등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 라인대, 이 라인대를 정 인식했다 된다. 여기서 관건은 시장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여기서 마찬가지로 하나 보이다가 중간에서 위로 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질 거냐 이 부분이다. 지금 현재는 위아래 둘 다 가능하다라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다만 시장에서 나중에 차라리 이제 미증시가 한 차례 조정 먼저 또 받아가지고 바닥을 만들면은 더 좋았던 그렇게 했어야 됐던데 미증시가 올라가는데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구조에서 시장에서 떨어진다가 되면은 하단자를 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가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포스코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를 보여드릴 때 포스코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승폭의 38.2% 자리를 지지를 밟고 반등이 나오게 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이 부분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38.2%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실제로 2월 달까지가 바닥을 어디서 완전히 만드느냐 이게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현금 20-30% 이상은 유지를 한 상태를 그대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형지수인데 중형지수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중형과 코스닥, 중소형 코스닥은 다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중형지수 같은 경우는 신용이 가파르게 증가를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처음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11월 달까지 상대적 강세 띄고 중형이라든지 소형,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약했었는데 12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효과에 대한 기대치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신용이 증가를 했다가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신용이 증가하다가 한번 지난주에 급락이 떨어질 때 신용이 약간 줄어드는데 아직까지 신용 자체는 많다가 되죠. 그래서 시장에서 신용 물량이라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 시장에서 변동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되고 모양 자체는 지금 돌파를 이탈을 하고 되돌림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올라타서 지지를 받으면 위로 하나가 더 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면은 나중에 한 차례 추가적인 조정도 열어둬야 된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처음에 지수를 끌고 갔었던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상승폭 대비 38.2%의 조정을 받았다면 그 외적인 쪽도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 그대로 시장에서 중요 라인대로 올라타는 과정이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자, 전략 보도록 하죠. 우선 이제 이번 주로 거의 끝나가는데 중요한 경제 지표는 거의 다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국내에서 옵션 만기일이 있고 그 다음에 설 연휴라든지 이런 연휴 직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오늘 아침에는 국내 증시가 당연히 상승 출발할 텐데 상승 출발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강하게 위로 하나가 더 나온다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 된다면은 아무래도 설 연휴를 앞두고 개인들의 경제성 물량이 출회될 수가 있다.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수 밴드는 동일하게 가는 상태에서 채널 형태로 갈 경우가 2,900에서 3,150 여기는 동일하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지수 자체가 3,080은 넘어갔고 3,140을 고가를 만드는 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한다 됩니다. 이게 선물 지수로 얘기하면은 선물 지수는 410에서 430포인트라는 소리인데 그 현재는 또 선물 옵션에서의 포지션 자체가 워낙에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여전히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됩니다. 코스닥 밴드는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외국인의 선물 누적 매도가 최대치인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번 달 옵션까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가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외인들 선물 누적 매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신경 좀 쓰셔야 되고 기간 같은 경우 베이시스에 따라서 프로그램만 지금 현재 유출입이 반복된다를 빼면은 수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장에서 지수 자체가 방향을 못 주는 상태에서 개인들 투자 심리에 따라서 변동성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좋은 종목, 모멘텀 있고 싸고 시장에서 성장성 있고 뭐 여러 가지 확실한 모멘텀 있는 종목군만 강세에 뜰 수밖에 없다 됩니다. 그래서 환율적인 부분 아까 다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매수세가 이어질 거냐 아니면 그 부분이 떨어질 거냐인데 국내 증시에서 개인들만 매수한다는 부분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개인들의 매수가 끝도 없이 계속 들어올 때는 좋죠. 다만 해외에서 변동성이 생길 때는 개인들 투자 심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외국이나 기관이 받아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2월 3주차까지는 최소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는 하는 관점 그대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매수 밴드를 거의 동일하게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 업종군만 지금 지구간에 났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이제 방사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핵심 업종군이라 얘기하는 쪽만 갖고 현재는 종목을 슬림화 해가지고 어느 정도 현금 유지한다, 동일하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주 시합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